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저에게는 저만을 사랑해주는 소중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이지 상정도 하기 싫은 시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아주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서 저에게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죠.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제사에 병적으로 집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시댁 행사에 잘 참여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실까봐 저희 친정에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악독한 시집살이는 극에 치닫고 있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들키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상상치도 못할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크게 식당을 하시면서 집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만큼 엄마는 능력도 있고 수완도 좋으신 대단한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여장부 기질도 있으셨는데 언제나 당당하고 거칠 것 없는 야무지고 현명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 엄마를 존경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크면 저도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사신 만큼 저도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저희 엄마 속 썩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 덕분인지 저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도 친구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친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말대로 착하고 다정한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사람을 대할 때 계산하는 법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남편의 청혼에 저희는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집이 조금 가난했거든요. 게다가 외동아들의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셔서 저랑 결혼해도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제 생각이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런 좋은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고민에도 스스럼 없이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함께 해준다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둘이 노력한다면 시어머니를 책임질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힘든 부분까지 함께 해주려고 한 저한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 전까지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저에 대해 설명해주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도 전에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요. 본인 집안에 저처럼 참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 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결혼 전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저를 무척 반가워하셨죠. 아이고, 어서 와요. 이제 우리 예비 며느리 얼굴을 처음 보네. 채연 씨, 정말 반가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말씀 편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까?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대기업 다닌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젊은 아가씨가 대기업 취직해서 다니는 거야?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빈말이 아니라 채연이 너 처음 보는데 꼭 내 딸 같고 남 같지가 않구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어머니 저도 좋아요.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하마.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 친절했던 모든 행동이 전부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자마자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으니까요.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죠. 직접 경험하니 시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던 거예요. 그때가 남편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반겨주기는커녕 대놓고 무시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워하는 저와는 달리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동안 혼자 잘 지내셨던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게 무슨 대수로가 그렇게 호들갑이냐? 니들 온 거 나도 봐서 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반응이야? 엄마는 지금 엄마 며느리가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반갑기는 무슨. 어차피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지겹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말에 남편이며 저며 몹시 당황하고 말았었죠. 갑자기 쌀쌀맞게 바뀐 시어머니 태도에 저나 남편이나 적응하려야 적응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농담도 재미없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 며느리가 진짜인 줄 안다고. 아무튼 엄마 우리 배고프다. 엄마 얼른 맛있는 거 차려주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괜히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딱 봐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뼈가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매정한 말로 농담이라며 이야기할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더욱 엽기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가면 어느 정도 정성이 담긴 음식을 시댁에서 해주기 마련인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위해 차려준 음식을 보고 저나 남편이나 놀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남편 방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남편의 배고프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이 준비되었다면서 나와서 먹으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위해 차려준 음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위해 차려준 밥상은 휑한 식탁에 딸랑, 라면에 총각김치가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표정이 좋지 않게 변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지금 이거 우리 먹으라고 차려준 음식 맞아? 지금 장난치는 거지?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시댁에서 어느 누가 라면을 끓여줘? 얘는 라면이 어때서 그러니?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지 뭐가 불만이냐? 예전에는 없이 살아서 라면만 끓여줘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 왜? 혹시 내가 끓인 라면이 마음에 안 드냐?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너희들 온다고 해서 특별히 끓여준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도록 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야. 집사람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온 날이라고. 그런데 이런 날 라면이라니 어떤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행동에 섭섭했는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지금 행동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일단 말렸습니다. 괜히 시댁에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그만해. 일단 어머니가 차려주신 거니까 먹자. 어머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한 거 알면 됐다. 일단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으니까 알아서 잘 먹고 쉬어라. 과식하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먹고.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가 밥 먹는 것도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지 라면을 먹으면서 제 기분을 몇 번이나 살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남편이 신경 쓰일까봐 넘어가지 않은 라면을 겨우 목구멍으로 넘겼죠. 그리고 저는 바로 감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점점 멀어지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었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랭한 태도와는 달리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헌신적이고 충실한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에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독 시어머니가 제사에 집착하시는 분이라 거의 매달 집안에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은 남편은 회사 일에 바빠서 제사에 참석 못해도 시어머니가 저는 어떻게든 기어이 제사에 참석하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면서요. 게다가 그 이유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조상님한테 잘해야 우리 집안이 전부 잘 되고 평안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나 위해서 그런 건 줄 아니? 다 네 남편이랑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니들이 잘 돼야 나도 덕 좀 보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는 많이 지낼수록 좋은 거고. 채언니 너도 군소리 없이 앞으로 쭉쭉 나랑 제사 지내는 거다. 제사를 지내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믿기 힘들 뿐더러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시댁이 지금 떵떵거리며 엄청 잘 살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도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시어머니의 강요는 부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때는 회사 끝나고 바로 가서 제사 음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회사 일로 야근할 때 빼고는 퇴근해서 시댁에 오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을 남긴 채 기다린 적도 있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전부 들어줄 필요가 없다면서 무시하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전 일단 참고 인내했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그 일로 시어머니와 다투게 되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볼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괴팍하게 굴어도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나이가 드셔서 혼자 지내시기 적적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진짜 바빠서 야근을 하는 날이 아니면 항상 시댁에 와서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분위기를 봐서 시어머니한테 제사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평생 1년 12달 제사를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당분간 해드리다가 시간을 두고 차차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부하면 그때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사만큼은 남편의 말처럼 전부 참여하지 않을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먼저 저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사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먼저 묻기도 전에 남편이 집안 제사를 줄이자고 나온 것이었죠. 안 그랬다가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예 시어머니 제사도 안 드릴 거라면서요. 이렇게 매달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버티며 지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도 있고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제사를 지내는 건 남편이 보기에 저에게도 시어머니 건강에도 안 좋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돌아가신 분들보다 지금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맨 처음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오시다가 남편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달 있던 제사를 명절이랑 시아버지 제사 1년에 딱 3번만 지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과도 제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남편과 저의 문제는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저희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 문제로 속상해서 우니까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도 그 힘든 시기 잘 버틸 수 있었고요. 뭐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나한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나랑 아무 문제 없다고 병원에서도 말했잖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랑 나랑 똑같이 있는 거지. 왜 당신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해? 여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한테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해도 그때는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니까. 당신 나 믿지? 우리 아이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자. 나는 솔직히 아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응, 알겠어,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힘내볼게.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자 그런 저희 부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악담을 퍼부으셨죠. 정확히 말하면 저한테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왜 아이가 안 생기는 줄 아니? 일단은 니들이 원해서지만 제사를 줄이니까 조상님들이 노해서 너희들한테 아이를 안 주시는 거다. 신보가 그렇게 못되게 쓰는데 누가 아이를 생기게 해주겠니? 그러니까 다 이게 성미가 못된 채연이 너 탓이란 이야기다. 해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사를 예전처럼 다시 늘려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지금이라도 조상님 제사도 지극정성으로 지내고 착하게 살아야지 않겠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사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잘못이지만 가족이라면 적어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위로해 주는 게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아픈 부분에 대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남편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데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내 귀한 아들을 나한테 뺏어가서 나 외롭게 살게 해놓고 그러면 내가 너를 좋게 보길 바랬냐? 그리고 넌 우리 집 며느리다.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게 맞고 내가 죽으라면 중륜 신유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주제에 아이도 못 가져서 지 시어미한테 큰 소리나 치고 있으니 아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그제야 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남편과 결혼했든 당신 곁에 있던 아들을 뺏어갔다는 생각에
싫어했을 것이란 거였죠. 결혼 전에는 저에게 싫은 티를 냈다간 남편이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시어머니를 원망하게 될까봐 티를 내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당연히 시집살이를 시켜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저와 시어머니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몹시 화가 난 얼굴이었죠.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도 아니고 아이 안 생겨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엄마가 진짜 우리를 생각한다면 힘내라고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진짜 엄마 실망이다. 그리고 자꾸 이런 전화 할 거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예 엄마 전화 못 받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가뜩이나 힘든 사람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엄마가 다시 전화해도 집사람한테 전화 못 받게 할 테니까 하지 말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 집안일은 나한테 전화해서 연락하고 우리 집사람은 엄마한테 집사람이 원할 때만 딱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보는 자리에서 연락할 테니까 그것도 기억해둬. 엄마가 나 없는 데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상한 헛소리 할까봐 그런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로 전화 끊는다. 잘 있어. 남편 말에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여러 번 거셨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전화로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막아주는 든든한 저의 보호자이자 아군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저희 친정엄마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속상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하며 살아온 엄마에게 괜히 저와 시댁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지 궁금했는지 저와 전화통화를 할 때면 자주 물어보곤 하셨죠.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김서방도 잘 지내고? 엄마, 나랑 김서방 모두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잘 지내시고 있는 거야? 엄마도 잘 있지. 그런데 딸, 저번에 보니까 우리 딸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시댁이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문제 있을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그냥 요즘에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엄마한테 그렇게 보였나 보다. 내가 건강관리 잘할 테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딸, 만약에 힘든 일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연히 알지.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몹시 좋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했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 남편과 함께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시어머니 혼자 그 전셋집에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는 집이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안 저희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던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시어머니를 살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는 저한테 찍소리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살게 해줬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희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안 좋게 굴었다간 저희 엄마가 당신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도 평소에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저한테 잘하는 척 연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아주 친한 고부관계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모든 가식적인 행동들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들통이 나게 되는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4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남편과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에도 아주 떨떠름한 모습이었죠. 그깟 임신한 게 무슨 대수냐고 유난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임신하는 동안 집안 제사나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유별나시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걸 알고 배려해 줬던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남편만 시댁 제사나 대소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중간에 남편이 맡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불만이 있어도 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개월 후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시기에 맞춰 회사도 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는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제가 몸조리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어요. 엄마 식당은 일단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직원에게 맡기고 가끔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기로 했고요. 그게 심적으로도 제가 더 편할 것 같아 저도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딱 5일 정도만 머물고 집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겨버렸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 동안 시아버지 제사가 겹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셨던 거죠. 아직 제대로 몸도 회복하지 못한 저에게 시댁 제사를 지내러 오라며 강요를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때 제가 아이를 재우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받게 되었죠. 나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오늘 네 시아버지 제사인 거 잊었어? 그러면 집에서 노는 네가 얼른 와서 네 시어미 제사 음식 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며칠 동안 나 혼자 네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게 만드니? 너 혹시 나한테 전부 독박 씌우려고 하는 거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네 시아버지 제사 지내게 우리 집으로 오도록 해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라고요. 저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조리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갓난쟁이 데리고 어떻게 시댁에 가요? 저 아직 힘들어서 외출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 예전에는 아이 낳고도 찬물에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아진 세상에 왜 제사상을 못 차려? 네가 아이 데리고 택시 타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니 죄송한데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 시댁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죽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았죠. 그냥 앞으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산후조리에서 힘든 상황에서까지 저한테 그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저랑 통화한 내용을 엄마가 얼핏 들었던 건지 그때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나온 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들으니까 누구랑 통화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데 누구였니? 채언니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보이시피싱 전화해서 내가 한 소리하고 끊은 거였어.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 알겠지? 알았어, 엄마. 엄마 말에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안 좋은 걸 알면 어쩌나 걱정했던 거죠. 마음 같아서는 확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친정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또 남편을 생각하자니 그럴 수가 없어서 꾹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제가 전화로 다투는 소리에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라고 변명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거짓말이 아주 뜻밖의 사건으로 들통이 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엄마가 저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후 시간에 저희 남편 퇴근하기 전 잠시 쉬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 계신 동안 저희 집 현관문 벨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제가 현관문 앞에 분명히 아이가 있으니 벨소리를 누르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몇 번이나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다행이라면 저희 아이가 순해서 초인종 소리에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왔는지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의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분명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몸이 힘들어서 시댁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시댁에 오지 않는 일을 따지러 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레운 시어머니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전 시어머니와 다툰 것도 있어서 빠르게 시어머니는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집에 저희 친정엄마도 와 계시고 조금 전 전화로 시어머니와 제가 싸운 걸 저희 친정엄마가 알게 되면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와 계시니 빨리 가시라고 말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벌컥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못된 것! 혈색도 좋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도 걸어다니면서 너 힘들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지? 멀쩡해 보이는구만. 네 시애미 물 먹이려고 안 온 거냐? 나 혼자 제사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현수도 집에 잘 안 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너 어디 오늘 잘 걸렸다. 제사 지내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너처럼 못돼 먹고 포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한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려. 너 같은 것은 매가 약이라고.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아유. 어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걸어만 다니면 사람이 멀쩡한 건가요? 어머니는 감기만 걸려도 아프다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지금 애 낳고 얼마 안 되지도 않은 저한테 이러고 싶으시냐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안 참을 거라고요. 니까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오늘 아들도 집에 아직 퇴근 안 했겠다. 너 오늘 잘 걸렸다. 나한테 죽어봐라. 저는 더는 시어머니의 횡포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그동안은 남편 얼굴을 봐서 참았지만 선 넘는 시어머니를 보며 더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을 각오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아우!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감히 제 시모 머리채를 잡아? 너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아니요, 못 놓겠는데요. 어머니도 제 머리채 잡아놓고서는 왜 그러세요?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는 만큼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이게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네 엄마가 싸가지 없게 네 시아미한테 이렇게 파락파락 대들면서 머리채 잡으라고 가르쳤냐고?
안 되겠다. 다음에 네 엄마 보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어.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지금 네 엄마 어디 있냐? 당장 네 엄마한테 전화해라, 당장! 하지만 그때였어요. 옆방에 있던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와 저와 싸우며 엄마를 찾는 소리에 갑작스레 나타났던 겁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습니까? 아이고머니나, 사부인이 어떻게 여길... 어떻게긴! 내 딸이 손져놨고 힘들어해서 내가 몸조리 도와주러 왔다. 그런데 지금 이 옆엔 내야 귀한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야?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제대로 회복 못한 애한테 지금 시댁에 제사상 차리는 거 안 도와주러 왔다고 찾아와서 깡패처럼 행패 부리면서 폭력까지 쓰는 거냐?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딸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느냐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잡고 있던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리곤 당황해서 말을 버벅거리더라고요. 아닙니다, 사부인. 그냥 저 혼자 제사상 차리려니까 힘들고 그게 채연이한테 너무 섭섭해서 그랬습니다. 별 뜻은 없었어요. 섭섭? 너는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힘든 애한테 제사상 차리러 시댁 안 왔다고 섭섭하다는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냐? 이 여편네야? 너야말로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어디 혼 좀 나봐라. 저희 엄마는 참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여장부셨던 저희 엄마는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를 머리에 땜통이 생기도록 꺼들어버렸죠. 김서방도 잘하고 집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쩐지 애가 얼굴에 가끔 그늘도 지고 힘들어 보인다 했더니 정신 나간 이 미친 여편네 때문이었네. 어디 그동안 우리 딸 힘들게 한 거 오늘 전부 내가 복수해 주마. 아유,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하세요. 너라면 몸푼 지 얼마 안 된 안쓰러운 내 새끼가 정신 나간 악덕 시부한테 매 맞는 걸 봤는데 고정하겠어? 너도 어디 나한테 한번 맞아봐. 그 심정이 어떤지 오늘부로 시댁이랑 연 끊으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엄마한테 된통 혼났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좋은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살게 해줬는데 그걸 원수로 갖고 있는 걸 눈앞에서 들켰으니 어떻게든 저희 엄마 마음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사부인,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는다는 말씀만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채연이한테도 잘하고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란 인간 말을 믿는데? 사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두 번은 못 그럴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나는 김서방이 자기 엄마 때문에 걱정하면 우리 딸도 힘들어질까 봐 우리 딸 생각해서 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준 거지. 우리 딸 괴롭히려고 빌려준 집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방 빼! 저희 엄마 말에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저한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죠. 채연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지금 네 엄마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냐. 나 이러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라고. 너는 네 시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돼도 상관없는 거냐? 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저 아무리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그동안은 남편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건데 저도 더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저희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그만하지 못하겠어? 지금 도대체 전부 뭐하는 짓들이냐고?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엄마랑 저한테 매달리며 애원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 본인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태도를 바꿔 저희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들아, 이것 좀 봐라. 채연이랑 네 장모가 둘이 작당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그냥 채연이가 몸 풀어서 걱정도 되고 떡두꺼비 같은 귀한 내 손주가 보고 싶어 찾아온 건데 날 이렇게 괴롭힌다. 내가 그냥 너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은가 보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말만 믿고 저와 엄마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아까부터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랑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고. 엄마가 평소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 우리 집사람 제사 안 온다고 그거 따지려고 왔던 거잖아. 엄마 우리 집에 오자마자 집사람 머리채 잡았지?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집사람 머리가 왜 저렇게 헝클어져 있는데? 그리고 엄마 오늘 나한테 문자까지 보내지 않았어? 우리 집사람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배때기가 불렀는지 집 제사도 안 하고 있다고. 나보고 당장 시댁 가서 제사일 도우라고 말하라고. 엄마, 지금 몸푼 지 얼마 안 돼 고생하는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와서 머리채까지 잡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나랑 집사람 이간질 시키려고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엄마는 엄마 생각밖에 안 해? 아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아들, 이게 다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님도 네 아빠도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하는 거다. 시댁 가서 제사상 차리는 건 당연한 며느리 둘이야.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제사 안 지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조상님들이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시지 그놈의 제사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며 괴롭히는 거 원하시겠어? 이거 다 엄마의 과한 욕심 때문이잖아. 요즘 세상에 우리 집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느 집이 매달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는 걸 이해해 주는데 집사람이나 되니까 그동안 시댁 챙기면서 이해해 준 거라고. 엄마는 그런 우리 집사람 마음 배신한 거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미안한데 더는 안 되겠다. 우리 그만 인연 끊고 살자. 나는 누가 되었든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은 그게 설령 엄마라고 한들 절대로 용서 못해. 그리고 지금 내 새끼 낳느라고 고생한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와 이렇게 한 거 선 넘는 행동이었어. 뭐라고? 아들, 지금 농담하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인데 어떻게 네가 나랑 인연을 끊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엄마, 아직도 모르겠어?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끄는 건 내가 아니고 엄마야.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는 우리 얼굴 보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 앞으로 엄마 인생 장모님이랑 우리 부부한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살아봐. 안 된다. 아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랑 연 끊어도 좋으니까 나 매달 생활비 그대로 보내주면서 네가 네 장모한테 말해서 나 그냥 지금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엄마 같은 사람은 한번 고생을 해봐야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 못하겠지. 집도 먹고 사는 문제도 앞으로 엄마가 알아서 해. 나도 그동안 이만큼 했으면 엄마한테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제야 시어머니는 본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는지 망연자실에서는
바닥에 철퍼덕 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네. 괜히 며느리 잡겠다고 괴롭히다가 내 인생 망하게 생겼어. 이걸 어쩌면 좋으냐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 의해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택시까지 불러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보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 안 가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죠. 저희 엄마가 저를 생각해 지내게 했던 집인데 저에게 악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며 못 살게 군 걸 직접 목격했으니 더는 시어머니는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정말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끊어버리면서 2년도 함께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모아둔 돈도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으니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시어머니를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집이야 예전 전셋집에서 받았던 전세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집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 매일 식당으로 일을 나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사에 제자만 들어도 학을 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제사는 지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저에게 했던 일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진짜로 반성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절대로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고 그동안 저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도 시어머니 상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미안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 잘못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벌인 일에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젠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저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잘 크고 있고요. 제일 감사한 것은 남편이 저희 가정에 충실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께 효도하면서요. 엄마는 요즘은 손주를 보겠다면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전부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